$100 into this swear jar for every swear you can say in 30 seconds. And then I will double that amount and all the money will go to the charity of your choice. Remember, this is for the kids. 제니퍼는 여름 캠프 매니저였던 어머니와 건설회사 오너인 아버지 밑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남자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남자처럼 강하게 키우고 싶어 했고, 이 때문에 어린 시절 그녀는 엄하게 교육을 받고 오빠들 또한 그녀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면목으로 어린 그녀가 티볼을 하고 싶다고 하자 오빠들은 공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며 그녀를 묶고 얼굴에 테니스 공을 던지기도 했죠. Wanted to try out for like T-ball. He was like, well, first things first, you gotta stop being afraid of the ball. So he tied me up and started throwing tennis balls at my face. 유독 장난기가 많은 오빠 때문일까요?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처음 글로브 상을 받을 때에도 오빠들이 장난을 치며 나를 때리고 그 상을 빼앗아 갔다고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So when I won, I just couldn't wait to rub it in their faces. And as soon as I did, they beat me up and took my Golden Globe. So that's gone. 어린 시절 그녀는 과잉 행동과 사회적 불안,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꽤나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죠. 이때 부모님은 그녀의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하려고 정신과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지만 결국 치료는 실패했고, 분노 조절 장애는 후에 그녀가 연기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증세가 나아졌고, 그녀 또한 학교에서 히키, 소프트볼, 치어리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녀 스스로도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죠.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종종 광대 또는 발레리나처럼 차려입은 채로 집안에서 공연을 하며 놀기도 했는데, 이를 계기로 그녀가 9살이 되던 해 한 교회 연극부에서 매춘부 역할을 맡으며 연기에 처음 발을 디뎠고,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무대에서 처음 공연을 할 때 모든 근심이 사라졌고 연기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성취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교회 연극과 뮤지컬에 참여하며 그녀 나름대로 연기 커리어를 쌓아가며 생활하던 중, 그녀가 만 14살이 되던 해 뉴욕으로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면서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심사위원들 앞에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이때 심사위원들은 어린 아이들이 연기를 한 것 중 그녀가 최고라며 계약을 맺자고 했지만, 딸이 연기하는 것을 싫어했던 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너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며 그녀를 설득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획사와 계약을 맺으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배우가 아닌 모델 일을 해보라며 제안을 했지만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고 연기가 내 천직이라고 믿었기에 모델 제의를 거절하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영되지도 않는 TV 파일럿 컴퍼니 타운에서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무려 2년이나 일찍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후 TBS 시리즈 빌 잉그볼 쇼에 출연. 이때 그녀는 콜로라도 루이빌 교회에 사는 반항적인 10대 딸인 로렌을 연기하며 대중들에게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죠. 이때 워싱턴 포스트의 톰 셰일즈는 그녀를 신 스틸러로 여겼고, 뉴욕 데일리 뉴스의 데이비드 히클리는 그녀가 10대 소녀들에게 끊임없는 분노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며 그녀에게 최고의 찬사를 날렸고, 이 때문에 그녀는 영 아티스트를 수상하며 이후 콜드케이스, 미디어 명탐정 몽크에 출연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2007년 트와일라이트 벨라 스완의 역할의 오디션을 보고 그녀가 당연히 뽑히진 않았고, 결국 벨라 스완은 크리스틴 스튜어트에게 돌아갔는데,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파파라치가 붙고 온갖 루머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보고 역할을 맡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후 줄곧 드라마 시리즈만 촬영한 그녀는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영화 가든 파티에서 티프라는 문제의 10대를 연기하며 이후 더 버닝 플레인에 출연. 그녀는 어머니의 외도를 알게 된 킴 베이싱어의 10대 딸로 캐스팅이 되어 이때 연기력을 인정받아 2008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상을 수상합니다. 이 당시 그녀는 아직 신인이었던 터라 오디션을 닥치는 대로 봤는데, 이때 연예계의 추악한 면을 봤다고 후에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죠. 그녀는 어떤 영화인지는 말은 안 하겠지만 미성년자 시절 나체로 오디션을 봤던 경험을 털어놓은과 동시에 PD들에게 2주 안에 체중 15파운드를 감량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며 당시 누드 상태의 배우들을 나란히 세워 오디션을 본 건 물론 본인의 누드 사진을 다이어트 자극제로 사용하라는 굴욕적인 말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그녀는 신인 시절이었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고발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이후 그녀는 더 포커 하우스에서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와 함께 사는 세 자매 중 마지로 출연. 이때 할리우드 리포터의 스티븐 파버는 그녀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감동적인 연기를 펼쳤다며 극찬하였고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당시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구글에 치면 제니퍼 로렌스 못생김이 자동 검색으로 뜰 정도로 배우치고는 예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후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구글에서 해당 검색어를 찾아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밝히며 다소 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후 그녀는 촬영하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했는데 2010년 데브라 그레닉 감독의 원터스본에 출연. 이때 그녀는 오자크의 시골 마을에 살며 정신병이 있는 엄마와 동생들을 보살피는 17살 돌리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에게 카리스마가 별로인 사람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녀의 연기는 연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이 영화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그녀는 내셔널 보드 오브 리뷰에서 신인 배우상을 수상을 했으며 2011년 1월 25일에 열린 미국 아카데미 상에서는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최우수 여우 주연상 후보에 지명이 되었고 그 외에도 골든글로브상, 미국 배우 조합상, 인디펜던스 스피릿 어워드, 세틀라이트 상 등 수많은 시상식의 후보로 지명되었죠. 이후 라이크 크레이지, 비버 등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커리어를 쌓은 그녀는 이전 작품들보다 덜 진지한 작품을 찾았고 이때 그녀의 첫 번째로 유명한 작품인 영화 매튜 본 감독의 슈퍼히어로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의 미스틱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연기한 미스틱은 초기 엑스맨 영화 시리즈에서 레미카 로미즌이 연기했던 미스틱의 어린 버전으로 그녀는 미스틱을 연기하기 위해 분장에만 8시간을 소비해야만 했고 이 때문에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굉장한 고생을 해서 속편 촬영을 매우 걱정함과 동시에 미스틱을 연기했던 배우 레베카 로미즌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한 끝에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두며 제니퍼 로렌스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죠. 이때 그녀는 엑스맨 시리즈에 함께 출연한 배우 니콜라스 홀트와 열애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2011년 촬영을 시작으로 배우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14년 1월까지 2년간 사귀다가 헤어지고 6개월 만에 재결합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2014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개봉하고 1년 만에 또다시 결별하게 되는데 이때 잠깐 헤어질 때 일부 언론에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브래들리 쿠퍼와 연문설이 잠깐 불거져 나왔으나 기자들에게 그를 정말 싫어한다고 농담하며 쿠퍼는 내 직장 남편이다. 우리는 맨날 싸운다라며 되지도 않는 연문설을 뿌리는 기자들에게 핵직구를 날리기도 했죠. 이후 2012년 그녀의 배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영화 수잔 콜린스의 베스트셀링 동명소설 헝거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헝거게임 파넴의 불꽃에서 캔디스 에버닌 역할 제이가 들어오는데 그녀는 원작 소설의 열렬한 팬이었으나 정작 캐스팅 제의를 받을 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영원히 대중들에게 캔디스 에버닌 역할로 기억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이 영화가 자신의 경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 때문이었죠. 이때 그녀는 워낙 인기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크리스틴 스튜어트처럼 사생활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의 어머니가 너는 할 수 있다며 큰 힘을 주었고 사흘에 걸쳐 고민한 끝에 결국 출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캔디스 에버닌 역할로 클로이 모레츠가 떠오르기도 했으나 클로이는 헝거게임이 흥행에 실패할 거라 생각해 다크 섀도우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캔디스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스턴트 훈련, 활쏘기, 바위와 나무 오르는 법, 전투, 달리기, 파쿠르, 필라테스, 요가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가혹한 훈련을 받으며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훈련과 촬영이 너무 힘들어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려서 전날 묻었던 피나 얼룩을 그대로 묻히고 촬영 현장에 왔으며 숲에서 촬영해서 볼일을 볼 때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너무 힘이 들어 숲에서 볼일을 봐서 촬영 스태프들에게 씻지 않는 오줌 싸개 캔니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촬영을 한 끝에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이 영화는 3일 동안 1억 5,25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속편이 아닌 영화로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한과 동시에 헝거
헝거게임의 성공으로 그동안 액션 영화는 남자가 중심이라는 사고를 깨기도 했죠. 이때 포브스는 헝거게임의 제니퍼 로렌스만큼 연기할 수 있는 액션 배우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고 극찬을 하기도 했으며, 할리우드 리포터의 토드 메카시는 캣니스 에버딘을 연기한 그녀를 소설 속 인물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마치 중력처럼 영화 전체를 현실에 정박시키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상적인 배우다라며 언급을 했고, 시카고 선데이 타임즈의 영화 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그녀는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선보였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죠. 이후 그녀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의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후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크한 성관계 중독자인 티파니를 완벽히 소화해 그녀는 수많은 영화 비평가 협회상을 휩쓴과 동시에 2013년 골든 글로브상과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의 생애 두 번째로 후보에 지명되어 역사상 최연소인 만 22세의 나이에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아카데미 상을 받을 때 드레스가 계단에 걸려 잠깐 동안 넘어지는 해프닝을 겪었는데, 이때 창피할 만했지만 휴잭맨이 도와주러 달려왔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하더니 이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죠. 후에 인터뷰에서 넘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F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났다 라고 발언하며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헝거게임 캐칭 파이어를 촬영, 이 영화는 전편보다 높은 흥행 수입을 거두며 상업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캣니스 에버딘 역할을 연기한 그녀는 팬들과 비평가로부터 호평을 받았죠. 이때 헝거게임 촬영 당시 그녀는 하와이로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이때 하와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성한 돌이 있었고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돌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엉덩이를 비비며 결국 그 돌은 산에서 굴러 떨어져서 헝거게임 촬영 스태프가 깔려 죽을 뻔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문제는 이 사고를 토크쇼에 나가 내 엉덩이에 저주라며 다소 장난스럽게 말해 대중들에게 태도 논란에 휩싸이며 하와이 문화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죠. 이때 그녀의 절친인 크리스 프렛이 촬영장에 있었는데, 프렛은 버지니아주 출신이지만 19살 때 하와이 마우이에 거주한 적이 있어서 그녀의 발언을 듣고 프렛의 어색한 표정과 리액션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의 범죄 영화 아메리칸 허슬에 출연. 이 영화는 1970년 후반의 미국 뉴저지를 배경으로 FBI 요원과 그에 협력하는 사기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실제로 발생한 앱스캠 스캔들을 다룬 영화였죠. 이때 그녀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뒤로는 대출 사기를 통해 부를 챙기는 사기꾼인 어빙 로젠펠트의 아내 로잘린 로젠펠트를 완벽히 연기해 미국 배우 조합상,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에서 최우수 여우 조연상을 수상, 골든글로브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여우 조연상 수상과 세 번째로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 조연상을 첫 수상하기도 했죠. 이후 그녀는 안젤리나 졸리가 하차한 후 미국의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한 수잔 비에르 감독의 영화 세레나에 출연. 이때 그녀는 남편 조지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 결혼 전에 남편의 사생아를 낳은 여성을 살해하는 세레나 펜버튼 역할을 연기했죠. 그리고 2014년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 출연. 이때 그녀는 다시 한번 미스틱 역할을 연기하게 되는데, 이전 작품에서 8시간이나 걸리는 혹독한 메이크업과 온몸에 실리콘을 덮는 과정을 거쳐 두드러기가 난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위해 특수 제작된 바디수트를 입어 훨씬 수월한 촬영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영화 커리어를 쌓으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며 바쁜 나날을 보낸 그녀였지만, 어느 날 그녀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해킹이 돼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자신의 누드 사진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유포가 되어 이때 그녀는 성적 수치심에 하루하루 굉장한 힘든 나날을 보내며,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성범죄다, 이 누드를 본 사람은 성범죄에 모두 연루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공식 입장을 통해 유출된 사진의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며 집단으로 당한 기분이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밝히기도 했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니 해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헐리우드 남녀 출연료가 대중들에게 밝혀졌고, 그동안 남자 출연료를 몰랐던 그녀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왜 남자 동료 배우들보다 적은 돈을 받을까 란 제목의 에세이를 공개하며 헐리우드 출연료 관행에 대해 비판하며 인터뷰에서 내가 떨린 행운아들보다 적은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소니 픽처스에게 화가 났다기보단 협상을 너무 일찍 포기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말하며, 협상을 할 때 까다롭거나
버릇없는 여자처럼 보일까봐 더 많은 돈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죠. 이때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어진 그녀의 소신 발언으로 엠마 왓슨, 브래들리 쿠퍼 등 동료 배우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얻기도 했죠. 또한 이 당시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는 말실수를 하는 버릇 때문에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2014년 칸 영화제에서 영화 그래비티 감독인 알폰소 쿠아론에게 I broke out my left screen for you 라는 농담을 하여 대중들에게 크게 질타를 받기도 했죠. 이 당시 그녀는 알폰소 쿠아론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뱉은 말이었지만 레이프 스크림은 농담에 쓰일 만한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언론에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캣니스 에버닌 역할을 마무리하는 헝거게임 모킹제이의 촬영을 했는데 이 영화는 두 편으로 나눠져 제작이 되었으며 모킹제이 일부에서 삽입되는 OST 곡인 더 행잉트리를 직접 불러 At midnight in the hanging tree. 여러 국제 싱글 차트에서 상위 40위권 안에 들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후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과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영화 조이에 출연. 이때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싱글맘인 조이 망가노라는 실존 인물을 완벽히 연기해 세 번째 골든글로브상을 수상,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아카데미 후보에 네 번째로 오른 가장 어린 배우가 됩니다. 그녀는 영화 외에도 지구를 여행하는 국제 우주 정거장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뷰티풀 플래닛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으며 이때 콜드플레이의 리드싱어 크리스 마틴과 열애설이 잠깐 보도되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결발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엑스맨 아포칼립스에 출연해 비평가들로부터 이야기의 주제와 배우들의 연기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43회 피플 초이스 어워드에서 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이때 그녀는 영국의 그레이엄 노튼 쇼에 출연해 트럼프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과 함께 헤이 트럼프 를 외쳐 Hey, Trump. 청중의 환호를 사기도 했으며 이후 2017년 태풍이 텍사스를 강타하고 플로리다 쪽으로 가고 있을 때 태풍이 온 이유가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이후 그녀는 SF 영화 패신저스에 출연. 이 영화는 새로운 행성을 향한 우주선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90년이나 일찍 동명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극중 그녀는 여주인공인 오로라로 출연해 훌륭한 연기를 펼치기도 했죠.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2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흥행할 줄 알았으나 아쉽게 흥행에 실패했고 비평가들로부터 이야기의 개연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죠. 이후 그녀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호러 영화 마더에 출연. 이 영화는 예기치 않은 손님의 등장으로 인해 삶이 혼란에 빠지는 한 부부의 이야기로 이 영화는 자극적이고 다소 고화한 연출로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후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처음 촬영하면서 대본을 받아서 읽을 때 대본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방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평단의 관객과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호평과 혹평이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면서 관객들 사이에서 잇따른 혹평을 받았죠. 이때의 인연으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2017년 11월 결별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영화 레드 스페로우에서 심의한 CIA 요원과 접촉하는 러시아 스파이 도미니카 에고로바로 출연. 이때 그녀는 촬영을 위해 러시아어와 4개월 동안 발레 레슨을 받기도 했죠. 이때 그녀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과 결별 후 뉴욕의 고급 아트 갤러리 디렉터인 쿡 마로니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많이 됐는데 이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연인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 파파라치에게 자주 사진이 찍히기도 했죠. 이때 그녀는 한 프로에 출연하여 쿡 마로니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 최고라며 그에게 헌신하고 싶다라고 밝히면서 마로니에게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이때 서류상으로 이미 혼인신고를 진행해 대중들에게 크게 화제가 됐죠. 이렇게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그녀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미스틱으로 출연하여 또 한 번 엑스맨 시리즈의 흥행을 성공시켰고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으며 그녀는 2019년 10월 마로니와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니퍼 로렌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